안녕하십니까. 삐띵 부자로 가는 길 삐띵로드 오동입니다. 네, 권호진 상무입니다. 예, 고는 상무는 오동이 TV에 지금 처음 나오셨잖아요. 아, 예전에 한번 잠깐 언제? TV에 나온 적은 없고 아. 잠깐 제가 얘기했던 거를 쓴 적은 있죠. 아, 그래요? 아니, 고는 상무가 지금 나온 이유는 본인이 재테크한 것 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아, 그쵸. 예. 예. 자, 권 상무님이 재테크한 내용 중에 현금 3억으로 2016년도에 매입한 반포동의 반포자이 예.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이제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요. 원래 그 아파트를 처음에 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원래는 뭐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친가에 예, 살고 있었는데, 지금 길게 얘기하신 거는 예. 내가 집을 이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잖아요. 아, 그죠? 그쵸. 예.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요. 예. 그때 샀던 아파트가 지금 얼마냐고. 아, 예. 제가 현금 3억 주고 투자한 아파트가 그 당시에 제가 14억 5천 주고 매입을 했고, 그리고 최고가, 작년에 최고가가 39억까지 올라갔었어요. 아파트가. 에이, 무슨 39억이야. 39억이 거래가 됐었어요. 아, 네, 한참 좋을 때? 그쵸? 예. 그때 팔았어야지. 아, 근데 이게 어차피 제가 산 목적이, 아까 길게 얘기한 이유가 산 목적이, 거주용으로. 아, 그쵸. 예, 애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 그쵸.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애들을 밖에 내보내면은 바로 길가잖아요. 애들이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아파트로 그때 봤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봤던 아파트가 개포주공 아파트를 봤었어요. 그 당시에 한 7억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1월 달에 봤었는데 2월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월 달 되면은 이제 금액이 좀 떨어지겠네라는 생각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보고만 있었는데. 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가만만 하고 있었는데. 네, 일주일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계속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재건축 아파트인데. 남의 속도 모르고. 아, 그렇죠. 네, 한 5,000만 원 정도만 떨어지면 곧바로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직접 임장 활동 가보니까 너무 편한 거야. 네, 그래갖고 이게 내 아파트구나. 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올라 버리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닐 텐데 하면서 그 개포주공 아파트는 포기하고 제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하고 역삼동 자이 아파트, 압구정 현대 아파트 35평형이 한 14억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 전세금이 한 3억 얼마 되고 제가 대출 받아갖고 사면은 얼추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네, 갭 투자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네. 아, 그쵸.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포기하고. 전세가 낮으니까. 그쵸. 역삼동 자이 아파트도 뭐 2, 3억 정도 투자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가 테헤란로 주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주변에 이제 유흥시설도 많고 술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 못 하겠더라고요. 좋은 아빠네. 이 투자의 첫 번째 포인트가 내 애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애들 자라는 환경이 첫 번째 포인트예요. 예. 돈 벌려고 투자한 건 아니고. 아니죠. 예. 그리고 본인은 투기꾼이 아니라 그냥 저는, 투자를 하고 직접 살기 위해서 매입한 아파트거든요. 살기 위한. 네, 그렇죠. 거기 교육 환경은 또 대치동이 좋잖아요. 뭐 도곡동 대치동에 갖고 뭐 도곡 넥슬도 있고 대치동에 아파트도 많잖아요. 갖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에는 애들이 내 머리를 닮았으면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않았어요. 네. 와, 갑자기 이게 속 얘기를 예. 깜빡이 키고 들어오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제가 대방동 살고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설설 하다가 거기 갔다 너무 빡세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애들이 다시 이사 가자 그러지 않을까.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부는 조금 덜 시키더라도 그냥 뭐 좋은 친구들 사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한번 골라보자라고 해서 반포 쪽으로 갔었어요. 뭐 다 아시는 뭐 반포자이 아파트를 처음 보고 나서 가니까 애들이 뭐 한 5시, 6시니까 너무 신나게 뛰어노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반포 아파트를 보러 가자고 했을 때 맞아. 이렇게 같이 나도 반포 아파트 같이 보러 가자.
근데 나는 이제 그때 노년동에 살고 있었고, 우리 두 번째 아파트를 매입할까 싶어가지고 같이 가져갔었지. 예. 근데 그때 같이 가자니까 나 시간 안 돼라고 해서 예, 그때 같이 갔어야 되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그 당시에 이제 뭐 네다섯 개 정도 계속 봤었죠. 왜냐면 제가 살 거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애가 셋이다 보니까 이 아파트보다 좀 더 큰 아파트, 그러니까 평소가 좀 큰 아파트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이런 건 다 좋은데, 근데 그렇고 리치 쪽 가면 한 40평짜리 아파트를 그 당시에 살 수 있고, 또 도공 S가 가더라도 40몇 평짜리 아파트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지금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또 어머니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큰 아파트를 보려고 하니까 또 방배동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매입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관심이 있고 저것도 관심이 있고 요것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내가 진짜 뭘 사야 되는지 계속 갈등을 많이 했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목적한,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 가지고 살기에는 조금은 이제 원래 판단에서 좀 벗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처음 생각한 대로 해서 반포 자이 아파트하고, 그 당시에 레미안 퍼스티지가 한 1억 정도 더 비쌌어요.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2개만 보고 고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레미안 퍼스트 아파트를 보려고 지도를 켜는 순간 거기에 안에 이제 내부 도로가 있는 거예요. 지상에 차단인 도로. 네. 그 아파트도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단독주택 살 때 애들이 밖에 나갈 때 무조건 아빠를 데리고 나가거나 누굴 데리고 나가야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감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의 마음으로는 애들이 집 밖으로 나갔는데 바로 차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로는 싫었던 건데. 그렇죠. 하도 이제 그 대방동 살면서 그게 약간 좀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러 가기로 한 날 취소를 하고 그날 이제 반포자이 아파트를 계약을 한 거죠. 다 차는 다 지하로 다니고 지상에는 다 사람들만 다니는 그 길만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안에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처음에 일 시작했을 때 아파트가 거의 지어지고 있을 때. 중공 아파트에서 이제 반포자이 짓고 있을 때. 그렇죠. 그때 2009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 손님이 신혼집으로 반포자이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문에 기사거리를 많이 나온 게 카약장. 카약장? 카약장이 뭐야? 아파트 안에 카약장이 있는 거야. 카약. 카약. 카약장이 있어서 거기서 물놀이를 즐긴다는 거야. 야, 이런 아파트 한번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계속 했던 아파트였어요. 돈을 모으기 전에 그쵸. 나중에 돈 벌면은 이런 아파트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꿈꾸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중에 반포자이에 있었다. 그렇죠. 근데 반포자이 아파트가 있었는데, 제가 검토한 아파트 중에 반포자이 아파트를 보니까 예전에 내가 이랬었지, 이런 아파트 살고 싶다, 애들한테 이제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이 아파트 고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16년도에 매입할 때는 14억 5천에 샀잖아. 근데 어떻게 3억에 투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그 당시에 저희 사기 전에 한 2, 3개월 전에 전세로 11억 5천에 들어왔어요. 전세입자가. 신축 아파트니까 전세가가 엄청 높았네. 그 당시에도 신축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그러니까 16년도니까 한 7년? 8년 정도 된. 7년은 아파트. 그 아파트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학군이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전세가가 좀 높았던 거죠. 그리고 3억을 투자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임차인이 이제 만약에 나가면 그 당시에는 60%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아파트 가격에. 그러면 한 8억 7천 정도가 대출이 됐어요. 그럼 11억 5천에서 8억 7천 되돌려주면 2년 후에 내가 한 2억 8천 정도만 좀 돈을 벌면 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또 있으니까 그 이하로 해서 돈을 벌면 내 아이들을 여기서 아파트에 살게 하지 않을까. 그때 그 아파트 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16년도 7월 달에 아파트 사고 난 다음에 17년도, 18년도 새해 때 나간다 그러면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중개 수수료 좀 많이 받고 또 모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오로지 아파트 산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이네. 그렇죠. 내 아들을 여기 좀 좋은 환경에 좀 키우고 싶은 마음에.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39호까지 올라갔던 그 아파트가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얼마에 팔렸습니까? 최근에 28억 몇천까지 팔린 적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팔린 게 또 31억 정도? 금액은 팔리긴 했는데 제 상 금액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높죠. 그러니까 올랐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내가 샀던 이 가격보다는 이만큼의
차익이 지금 있는 거죠? 그쵸. 그죠? 예. 그것도 최근에 그 경부 고속도로 뭐 공원화 공사라든가 지중화 공사 얘기가 계속 신문에 나와요. 예. 그러면 어쨌든 반포자이가 그렇게 환경이 좋은데 바로 옆에 또 아주 긴 공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가죠. 저도 제가 2016년도에 샀을 때 한국경제신문 1면에 거기 공원이 생긴다는 기사가 나갔었어요. 그 당시에도. 계약하고 난 다음에? 계약 전에도. 계약 전에? 네. 그러니까 여기가 예전부터 뭐 정치인이 이제 뭐 대선이거나 뭐 총선이거나 이럴 때 단골 메뉴죠. 네. 공원 만든다. 네. 그러면 나중에 공원되고 하면 또 오르겠네? 그렇죠. 근데 아마 지금부터 한 10년 후를 보고 있거든요.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다 예상하고 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놓고 보니까 그런 기사도 계속 나오고 네.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의 주변에 어떤 이제 환경들이 바뀌는 것들 때문에 계속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고는 상무님은 빌딩 투자 전문가긴 하잖아요. 근데 네. 자기가 이제 아파트를 투자하다 보니까 아파트 전문가도 되는 거잖아요.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거는 금리 상황,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주공 아파트를 뭐 7억 정도에 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도 예전에 2009년도에 13억까지 갔던 아파트였어요. 그러다 7억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이제 뭐 보통 의식주라 그래갖고 주거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락폭이 좀 있는데 제가 뭐 진행하는 이제 빌딩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솔직히 좀 덜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떨어질 때는 좀 덜 떨어지고 오를 때도 뭐 확 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서서히 계속 꾸준히 올라가니까. 아파트보다 빌딩이 약간 가격 진폭이 조금 좋은 편이고 그쵸. 아파트는 빌딩보다 좀 높고 주식보다는 또 적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재테크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 변동률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잘 사셔가지고 뭐 의도에 어쨌든 간에 그때 잘 사셨기 때문에 지금 차익을 많이 아직 판 건 아니지만 그죠? 예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아파트 투자라든가 아니면 빌딩 투자 아니면 상가 투자 이런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아니면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오동 TV를 보고 계신 이 시청자분들에게 고노희 상무님도 빌딩 셀러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고노희 상무님이 어떤 얘기에 따라가지고 그 채널 한번 검색해 볼 수도 있고. 뭐 이제 영상을 끄기 전에 마지막 본인의 못한 이야기하고 뭐 채널 홍보도 괜찮습니다. 좀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제 빌딩 셀러리라는 채널은 솔직히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또 저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맞춰서 내가 저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예외 상황들을 많이 보고 배우시는데 제 채널은 가장 기본적인 상황, 그러니까 뭐 오르는 장 내리는 장 이런 거 상관없이 뭐 답선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제가 유튜브에 촬영하다 보니까 구독자 수는 그렇게 빨리 늘진 않아요. 자극적인 기사들이 없어요. 빨리 늘진 않지만 내가 진짜 나중에라도 내 건물주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 되신 분들은 뭐 클릭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한번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뭐 빌딩을 사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뭐 하고 싶은 얘기 쭉 다 풀어놓고 가세요. 다 풀어놓고. 특별히 할 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를 산 이유도 내가 어차피 뭐 건물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건물주가 되기 전에 번듯한 내 집 하나 있고 나서 좀 마음 편히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조금 무리해서 이제 간 거고 지금 그 아파트 공담아 놓고 건물 사자. 뭐 좋죠. 좋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빌딩로드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권호진 상무님, 또 빌딩 셀러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유튜버인 분을 모시고 실제 본인이 매입한 아파트, 그리고 그 아파트를 매입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현재 상황, 앞으로의 계획, 뭐 이런 얘기들을 간단히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